그 노인은 오래된 가구를 수리하는 일을 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그 목수라고 불렀다. 그의 작업실은 마을 입구의 낡은 기와집 안에 있었고 마루엔 톱밥이 흩어져 있었으며 언제나 은은한 나무 냄새가 풍겼다. 그는 조용했고 큰 소리를 낼 줄 몰랐지만 손끝에서 나오는 가구들은 마치 새 것처럼 살아났다. 어느 날 한 중년 남자가 낡은 의자를 들고 찾아왔다. 등받이가 부러졌고 다리가 한쪽 휘어 있었다. 남자는 그 의자가 고등학교 때부터 써온 것이고 도저히 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 노인은 조용히 의자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쳐보겠다고 말했다. 남자는 감사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며칠 뒤 남자가 다시 찾아왔을 때 의자는 완벽하게 복원되어 있었다. 감탄을 금치 못하는 남자에게 그 노인은 손으로 의자의 다리를 쓸며 의자는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을 되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다. 그날 이후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낡은 가구를 들고 오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특이한 점은 그 노인이 가구를 고치기 전 꼭 물어보는 말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 가구와 가장 오래 함께한 시간이 언제였느냐는 질문이었다. 사람들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내 웃으며 옛 기억을 꺼내놓았다. 어떤 여인은 장롱 앞에서 아이에게 동화를 읽어주던 날을 이야기했고 어떤 청년은 책상 앞에서 시험 공부하던 시절을 떠올렸다. 그 노인은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야 수리를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자가 낡은 서랍장을 들고 왔다. 그녀는 서랍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복장을 하고 있었다. 그 노인은 평소처럼 언제 이 가구와 가장 오래 시간을 보냈냐고 물었다. 여자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서랍 안에 예지 연인의 편지가 가득 들어 있었는데 그것을 버리지 못해 계속 보관 중이라고 말했다. 그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편지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조심스레 물었다. 여자는 망설이다가 이번 기회에 정리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그 노인은 서랍장 수리를 마치고 서랍 안쪽에 작은 나무 상자를 덧붙였다. 편지들이 따로 보관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었다. 여자는 그 정성에 감동했고 서랍장을 조심스럽게 안고 돌아갔다. 그 노인은 그날 편지는 추억을 위한 것이지만 건강한 마음을 위해선 정리가 필요하다고 중얼거렸다. 그의 작업실엔 라디오도 없고 스마트폰도 울리지 않았지만 늘 사람들이 머물렀다. 누군가는 수리를 기다리며 그의 작업을 조용히 지켜보았고 누군가는 자기가 들고 온 가구에 대해 조곤조곤 추억을 들려주었다. 이따금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이야기들이 가구보다 더 소중한 복원 대상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몇 번 바뀐 어느 날, 그 노인이 마을을 떠난다는 소문이 돌았다. 사람들은 작업실로 몰려왔다. 그 노인은 더 이상 망치질을 하지 않고 한 장의 안내문을 붙여두었다. 당신의 가장 오래된 시간을 소중히 여겨주시길. 그가 떠난 후에도 사람들은 그가 만들어준 가구를 오랫동안 사용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건네준 말들, 기억을 다듬는 일의 가치, 그리고 마음을 정리하는 방법을 되새겼다. 누군가는 말하기를 그 목수는 가구가 아니라 사람을 수리하던 이였다고 했다. 몇 달 후, 한 마을 잡지에 그의 이야기가 소개되었다. 편집장은 그가 남긴 말 중 한 문장을 실었다. 몸은 새로 못 만들어도 마음은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SNS에서 화제가 되었고 한 심리상담소의 벽에도 새겨졌다. 그가 떠난 이후 그의 제자였던 한 청년이 조용히 작업실을 다시 열었다. 그는 똑같이 묻기 시작했다. 이 가구와 가장 오래 함께한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는 사부의 방식 그대로 몸보다 기억을 먼저 들여다보는 작업을 이어갔다. 두 번째 이야기. 그 노인은 하루도 빠짐없이 시장 뒷골목에 나타났다. 겉보기엔 평범한 어르신 같았지만 동네 사람들은 그를 똘끼 노인이라 불렀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의 복장 때문이다. 어제는 빨간 고무장갑에 나비 넥타이, 그제는 노란 고무신에 털모자, 여름엔 털목도리를 하고 겨울엔 반바지를 입었다. 지나가는 아이들은 키득거렸고 어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유쾌하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넸다. 나는 그 노인을 처음 본 날 그가 시장 입구에서 다리 찢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어깨에는 방울토마토 한 봉지를 맨 채 허공을 향해 으라차차를 외치며 다리를 찢고 있었다. 나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러자 노인이 나를 향해 으쓱하며 웃었고 그 표정은 분명 젊은이, 이게 다 건강의 비결이오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날 이후 나는 시장에 갈 때마다 그 노인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는 매일 다른 퍼포먼스를 펼쳤다. 어떤 날은 무릎에 오일을 붙이고 걷고 있었고 또 어떤 날은 귤 껍질을 귀에 걸고 노래를 흥얼거렸다. 사람들은 웃으면서도 슬며시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그의 주변에는 늘 웃음이 있었고 이상하게도 다들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얼굴이 환해졌다. 궁금함을 참지 못한 나는 결국 그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물었다. 대체 왜 그렇게 행동하시냐고. 그는 허리를 펴고 손을 번쩍 들더니 건강이란 웃음과 창피함을 버무려 만든 음식 같다고 했다. 하루에 한 번쯤은 자기 자신을 웃겨야 몸도 덜 아프다고 말했다. 나는 처음엔 그저 농담인 줄 알았다. 그런데 며칠 뒤 동네 병원 간호사에게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그 노인은 병원 한 번 안 들르고 10년 넘게 혈압, 혈당 모두 정상이란다. 간호사는 말끝에 덧붙였다. 사실 병원 의사 선생님도 따라하고 있다고 했다. 귤 껍질, 귀걸이를 말이다. 결국 나는 결심했다. 노인을 따라 해보기로. 첫날 나도 고무장갑을 끼고 시장을 돌았다. 처음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1시간쯤 지나자 어르신들이 젊은이, 오늘은 수세미 목걸이 안 했느냐며 농담을 던졌고 나도 덩달아 웃게 되었다.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다음 날은 조금 더 과감하게 도전해봤다. 청바지 위에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에는 냄비 뚜껑을 얹었다. 아이들은 나를 보고 배를 잡고 웃었고 어떤 아주머니는 참 보기 좋다며 수박 한 통을 덜어줬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자 나는 이 동네에서 세미똘끼 청년이라 불리게 되었다.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쉬워졌고 만성적인 두통이 사라졌다. 주변 사람들도 말했다. 얼굴이 환해졌다고. 나는 깨달았다. 내가 내 몸을 너무 진지하게만 대해왔다는 것을. 때로는 바보 같은 행동이 면역력보다 강한 비타민이라는 걸. 그 노인은 내 어깨를 두드리며 이제야 진짜 건강해지고 있다며 웃었다. 그러고는 작은 쪽지를 건넸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늘도 한 번쯤 웃겨보기. 대상은 본인이어도 좋음. 나는 그 쪽지를 아직도 지갑 속에 넣어 다닌다. 그 후로 나는 시장에서 작은 공연을 시작했다. 이름하여 1분 똘끼쇼. 대야를 뒤집어 쓰고 북을 치며 등장하고 갑자기 달구름 소리를 흉내내며 춤을 췄다. 사람들은 처음엔 멀찍이 서 있었지만 어느 순간 손뼉을 치고 따라 웃고 있었다. 어느덧 나는 동네의 명물처럼 되어 있었고 매주 토요일 열리는 똘끼쇼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지나가는 할머니는 말했다. 저 친구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 건강하다고. 나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다. 어쩌면 몸이 건강한 게 아니라 마음이 웃고 있어서 몸도 따라 웃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건강을 너무 무겁게만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한 번쯤 창피할 정도로 웃어보세요. 그게 약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웃으며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